생각해봐라. 어떤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깜짝 놀라졌던 그때 너는 갑작스런 정지를 하게 되지. 그리고 모든 너의 움직임들을 프리즈,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네 숨을 참았죠. 뭐해? 네가 스캔해, 살펴. 위협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는 동안 숨을 멈춰가지고 꼼짝 않고 있었죠. 모든 이런 반응들이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탐지를 피하고 잠재적인 위험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리고 싸우거나 flee, 도망갈 준비를 하는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정교해진 거지. 지금 여기 구문을 보면요. 잘 보세요. 뒤에서 주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s가 앞으로 튀어나갔지. 이때 양보로 해석을 해주세요.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원래 여기 sophisticated는 어디 있었니? become 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KT가 맞죠. 정교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분사의 형태까지 조심하시길 바래요. 언어가 아무리 정교해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해석해줘. 이것은 여전히 소리의 생성이다. 무엇이요? that, 가주어, 진주어. 주어,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지도 모르는 거. 누구한테? 잠재적인 포식자한테. 가주어 진조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강조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잠재적인 포식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지도 모르는 것은 바로 여전히 소리의 생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소리를 내면은 잠재적 포식자한테 우리의 위치를 들키잖아. 언어가 아무리 정교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모든 소리를 멈추는 거야. 이것 때문에 동결 반응은 뭘 초래하니? 언어의 억제를 초래하는 거야. 매우 스트레스가 크고 외상적인 상황들에서. 이건 이제 어때?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발전시킨 것보다는 진화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가 여기서 멈춰 있는 거지. 자연 선택은 뭘 촉진했다? 언어의 진화를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동결 규칙은 그대로 보존했죠. 위협이 지나갈 때 우리는 긴장을 풀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 아마도 심지어 뭐 하기도 해. 우리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웃기까지 해. 야, 진짜 깜짝 놀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긴장을 못 풀면 어떨까?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 형성해 우리의 뇌를 지속적인 공포의 상태에 있도록 놓이게 만들면 어떨까? 이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적절한 발달 그리고 신경망에 있어서의 통합에서 이렇게 방해를 받아버리면 이런 방해는 여기 단어 조심하세요. 뭘 초래할 수 있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풀어줘야 돼. 근데 방해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협 상황에서 동결 반응이 나타나는 건 맞거든. 근데 동결 반응은 또 뭐 하게 돼 있어? 풀어지게 돼 있어.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면 어때?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이 온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하나이다. 가장 연구된 기술 중에 하나이다. 뭐와 관련해서? with regard to, 공감과 관련해서. 뭐 때문에? 있어 왔어. 오래 지속하는 우려들이 있어 왔다. 뭐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10대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있어 왔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현재 완료 수동이고요. 지난 20, 30년간 계속해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어. 이 주제에 대해서. 와일드에서 ing만 나왔다. 두 개 땅. 근데 동사 안 나오죠. 그럼 동명사 아니고요. 분사구문이에요.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뭐를? 영향을. 비디오 게임. 이 비디오 게임 폭력에 과학자들은 명확하게 공식화해서 내놨다. 신뢰할 만한 설명들을. 뭐에?
비디오 게임이 어떻게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부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 뭐에 대해서 목격하는 것, 동명사죠. 폭력적 사건을 목격하는 거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의 부분은 뭐냐? 얘가 동사 이다. 느끼는 거야.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1, 2번 병렬. 근데 어떤 각성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연결된, 두려움이나 혐오하고 연결된 그런 생리적 각성을 경험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반복된 노출과 함께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뭐와 같은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거. 뭐 할 때? 한 사람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 그때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들이 무뎌져 버린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탈감각이라고 알려진 현상이야. BP가 뒤에서 꾸민다. 그럼 이러한 문제적인 과정의 다음 단계가 뭐냐? 뭐 하는 것이다? 갖는 것이다. 뭘 갖는 것이다? 감소된 정서적인 반응, 폭력에 대한 그걸 갖는 것이야. 컴마 위치, 얘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것은 또한 방해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무슨 능력? 인식하고 공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공감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그것이 이제 분사구문 또 이어져. 어디로 이어져? 감소된 공감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문법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주어는 next 스텝이고, 동사는 would be고, having은 동명사로 나온 거고요. 진행형이 아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왔고, 그리고 뒤에서 분사구문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자, 일단에 상당한 연구가 뭐하니? 보여줘.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뭐 사이에서? 광범위한 익스텐시브한 폭력적 비디오 게임과 그리고 감소된 공감, 사람들에게서 하면은 공감이 어떻게 되더라? 무뎌지니까 어쨌든 간에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감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자, 무슨 이점들을 인식하면서, 그럼 얘도 분사구문이죠. realize 똑같습니다. 차별화, 우리는 다른 회사하고 달라요. 이런 차별화의 이점들을 다 인식하고 있지. 그러면서 몇몇 브랜드가 브로드캐스트, 그냥 널리 알려, 방송을 해.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많은 실제 진짜 착한 거, 진짜 좋은 행동, 선을 행하기 전에 이 사회적 목적을 널리 알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결국에 이게 퍼포먼스 워싱이라고, 목적 세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보이려고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진짜로 실천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홍보용어로만 이용하는 문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 브랜드들의 마케터들은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인 목적을 사용하고 있어. 뭐 하려고? 끌어올리려고. 브랜드의 명성을. 뭐라기보다는 목적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이 아이들의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를 실제로 해결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잖아. 근데 그거를, 그 목적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브랜드의 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 그건 진짜 어려워요. 충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은요, has to follow, 이 다음을 뒤따라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사 전반에 걸친 헌신을 해야겠지. 그 목적에 대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회사가 여기에 진심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되고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 미션, 임무는 단지 그냥 창문 닦고 있는 거야. 거치료에 불과해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는 것, 목적 세탁이라고 부르는 거라니까. 그게 이제 그린워싱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웨어리 나왔으니까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지. 목적 주도한 활동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주로 홍보 목적이야. 홍보 목적.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돼? 요 사람 인도 사람인데 요 아난드 이 사람이 묘사해. 위너 스테이크 올에서 묘사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 근데 목적은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야? 단지 더 부추기기만 해. 엘리트들의 뻔한 속임수를 더 부추기기만 하는 사회적 목적. 근데 무슨 엘리트냐? 옛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분사입니다. 뭐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은 giving back, 되돌려주지 않으면서 그냥 옛날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엘리트들의 더 뻔한 속임수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 목적. 지금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요, 원래 다운표 안에 있는 인용어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목적 세탁 브랜드들은요, 얻어, 그 이점, 사회적 목적의 이점들 중에서 하나를 얻어 차별화죠. 우리 회사는 달라. 하지만 잠깐 동안만 얻을 뿐이야. 그들은 손해를 봐. 포지셔닝에 있어서 손해를 봅니다. 미래 시장을 위한 포지셔닝에 있어서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만드냐? 직원들로 하여금 메이크 목적어 원형. 더 나쁘게 느끼게. 뭐에 대해?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쁘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니? 이미지 브랜드가 더 안 좋아지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진정성이 없는 거지. 진정성이 없는 이런 퍼포스 워싱을 위한 그런 사회적 목적 마케팅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 질문도 살짝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결국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음악의 박자나 멜로디에 대해서 이 기대를 한다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그랬을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얘기잖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음악가가 그 기대를 살짝 변주하면서 깨면 그래야 이제 음악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그대로 가버리면 자겠지. 자, 뇌는 필요하다. 뭐 할 필요가 있냐? 모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의 모형이야? 일정한 박자. 그게 이제 큰 틀로는 도식이라고 하거든, 스키마.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를요? 언제, 의문사죠? 언제 음악가가 이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정한 박자, 그 도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자가 쿵쿵쿵쿵쿵 이렇게 가고 있다 생각해봐.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기본 박자 패턴.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변주가 일어났냐를 알려면은 먼저 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이제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박자가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간다 해봐. 그럼 여기서 변주가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걸 알려면은 일정한 박자의 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유사하다. 뭐하고 유사하냐? 변주. 멜로디의 변주와 유사하다. 우리가 필요한데 마음속에 정신적인 대표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뭐에 대해서? 그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악가가 언제 이것을
자유롭게 지 멋대로 바꾸냐. 스테이킹, 리버티, 자유를 취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멜로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지. 아까 박자에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가 멜로디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알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막 R&B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식이 있어야겠지. 박자적인 추출, 즉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박자가 무엇인지 아는 거. 여기서 의문사절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대하냐, 이 박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expect 목적어 to. 그것이 바로 뭐야? 박자적 추출이야. 그럼 이렇게 크게 가로쳐서 앞에 있는 이 박자적 추출을 꾸며주는 말이겠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런 박자적인 추출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악적 감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이 흘러가다가 이제 음이 높아지겠다, 후렴 나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박자하고 연관지어서 음악은 소통한다.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소통하는데 뭘 통해서? 체계적인 위반이야. 그 기대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 이게 막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한 위반은 발생할 수 있어. 어떤 영역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그 영역이 뭐야? 음 높이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리듬, 속도, 기타 등등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발생해야 돼. 그것들은 반드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어쨌든 변주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우리한테 아까 앞선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이 기대의 체계적인 위반, 이게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잖아. 음악은. 그 음악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못 느끼어 버리면은 음악이 음악이겠냐? 말이 어렵지만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면 재미가 없죠. 근데 또 아무렇게나 깨지면 안 돼. 그게 체계적인 위반이 있어야 돼. 예상 가능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뭐였어? 스키마였지. 그것을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위반할 때 감정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박자가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살짝 엇박자로 늦게 온다거나, 화음이 이렇게 안정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뭐 긴장이 된다거나, 멜로디가 예상과 다르게 살짝 올라간다거나, 조용히 진행되는데 갑자기 터지거나,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음악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기대 위반은 여러 영역에서 아까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음 높이, 리듬, 속도, 뭐 기타 등등. 근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여기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소리다. PP. 하지만 그 조직화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약간의 요소, 예상치 못한 것은 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음악은 감정적으로 플랫하고 밋밋하고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상 다 가능한 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냐. 잠잔다니까. 너무 많은 조직화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음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음악일 것이다. 어떤 음악?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너무 많은 조직화가 일어난단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이야. 너무 예측 가능해.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음악일 수 있지. 근데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뇌는 모델링 한다. 예상된 음악의 패턴을 모델링 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영향이 음이상에 주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음악가들이 이런 패턴을 깰 때야. 그것이 음악을 뭘 만들면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여긴 요약문이었죠. 주요 소비자. 석유의 주요 소비자가 누구니? 운송이야, 운송. 그게 항공이든 배든 뭐 자동차든. 석유의 주요 소비자는 이런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고려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난 30년. 그리고 그래서 이 기술에 뭐와 관련된 생산, 내연기관 엔진 이런 거, 내연기관,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거기에 생산에 관련한 어떤 기술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석유가 비싸죠.
아우, 또 요즘 석유값은 또 기름값도 욕 나올 정도로 비싸졌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자동차 엔진이 오늘날 훨씬 비교급 강조, 더 효율적이지? 뭐에 있어서? 이것들의 소모, 연료 소모에 있어서 엔진들의. 그리고 오염도 훨씬 더 적어요. 뭐보다 이 엔진들이 뭐 했던 거? 대동사죠, 대동사. 엔진들이 효율적이었던 거, 그리고 오염도가 더 적었던 거. 1972년에. 그럼 대동사면은 앞에 있는 비동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 여기. 그래서 그냥 월로 쓴 거지. 1972년보다 지금이 오염도 훨씬 적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야. 왜 그렇게 됐어? 석유가 비싸니까. 자동차, 어떤 자동차? 아시아가 내일 구매할 자동차는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일 것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그것과는 또 다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동차를 내일 구매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발전되면은요, 미래에 발전된 걸 사겠지, 과거의 모델을 사지 않을 거란 얘기지. 사실 석유 가격이 요거 뭐예요? 강조해 두죠. 상승한다면,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상승한다면, 그러면 연료 전지 기술, 그것이 뭐예요? 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연료 전지 기술이 받을 것이다. 뭐를? 또 다른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또 개발이 되겠지. 석유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해 버리면 또 다른 기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형 자동차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생산해 오고 있다. 시제품 모터들을 생산하고 있어. 전기차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들은 현재 레이싱 경쟁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뭐 하려고? 시도하려고. 가격들을 get down, 낮추려고. 그리고 엔진 성능은 높이려고. 그들의 미래 이익은요, 이것에 디펜드 upon 달려 있거든. 지금 상상해봐라.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 연료전지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고 상상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석유 가격에. 아까 가장 많은 소비자가 뭐라 그랬어? 운송이라 그랬어. 그럼 석유 가격들이 대이 극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적은 수요, 공급보다는 그걸 나타내겠지. 그리고 석유 회사들하고 오펙 산유국들은요, 많은 수입을 잃게 되겠죠. 루즈하게 되겠죠. 자, 사실, 어떤 사실? 동격이죠. 이러한 위협이 진짜야. 실제한다는 사실이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생산자들을 대체 수입원을 찾도록 몰아가고 있어. 석유 메이저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니? 다각화하고 있다는 거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에너지 기업들이 되었어. 석유 회사, 이제 석유만 파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지. 석유 산유국들 포함해서. 그리고 오펙 산유국들도 긴급하게 뭘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산업들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야. 다음. 끝났습니까? 이게 한 페이지에 지금 담겼나 보네.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네요. 위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끝났네요. 자, 그러면 41번, 42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복습만 좀 철저하게 하면서 6모도 끝내도록 합시다.